승부의 제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6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앞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통합 3연패의 주역이 모여 연패에 늪에 빠진 팀과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쳐 연승 가도를 달리는 팀이 만났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화성시 코리오가 펼칠 6라운드 제4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 대결에선 4지명 한승주 선수와 3지명 최재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교과서적인 점수를 거부하는 한승주 선수에 맞서 난전을 즐기는 최재영 선수는 판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팀의 부진을 대변하듯 최근 3연패에 빠진 최재영의 부활과 지난 라운드에서 연승 흐름이 끊긴 한승주의 재도약. 어느 쪽의 바람이 이뤄질지는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국에선 이지명 이창호 선수와 오지명 송지훈 선수가 격돌합니다. 체급 차이가 확실해 보이는 두 선수. 하지만 지난해 바둑리그에 대타로 출전했던 송지훈 선수가 이창호 선수에게 극적인 반집승을 거둬 화제가 된 바 있죠. 계산의 제왕과 수익계 황태자가 벌일 재대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국에선 주장 신진서 선수와 4지명 김승재 선수가 만났습니다. 팀과 함께 KB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신진서 선수. 6연승 고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김승재 선수는 4연패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까요? 무한 변주가 가능한 천재 바둑이 천하장사급 힘바둑과 맞부딪히는 현장, 흥미로운 한판이 될 겁니다. 4국에선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3지명 김명훈 선수와 부동의 랭킹 1위 주장 박정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올해 농심대 선발전에서 파죽의 7연승과 함께 한국 대표로 선발된 김명훈 선수. 2017년 승률이 무려 8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정환 선수 역시 올해 6월부터 9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역대급 신바람에 찬물을 끼얹을 쪽은 누가 될지 이 대결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5국에선 오지명 박진솔 선수와 이지명 강유택 선수가 만났습니다. 강자에게 강하기로 이름난 박진솔 선수가 강유택 선수에겐 3전 3패, 꼼짝을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선수 KB리그에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데요. 오늘 그 첫 대결의 현장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53대 47로 정관장 황진단이 미세하게 유리해 보인다는데요. KB리그 최고령 이창호 선수를 KB리그 막내급 송지훈 선수가 잡아준다면 화성시 코리오도 해볼만 하다는 전망입니다. 과연 6라운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관장 황진단과 화성시 코리오가 펼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관장 황진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인데요. 이 정관장 팀 마지막 5연승을 거두고 오늘 라운드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 정관장 팀이 전반기 라운드에 모두 승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하는 팀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워낙 기세가 좋고 네. 선수 간의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어느 팀이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일단은 화성시 코리오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박정환 선수가 이제 속해 있고 또 이번에 오더가 또 괜찮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결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오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연승 단독 선두입니다. 정관장 황진단 팀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화성시 코리오 팀은 1승 3패로 7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죠, 화성시 코리오. 네, 오늘 오더 나왔습니다. 한승주 선수와 최재영 선수가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1국 장고대국이 상당히 중요한 판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 3국은 정관장, 4, 5국은 이제 화성시가 유리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승주 선수와 최정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이창호 선수와 송지훈 선수는 송지훈 선수가 작년에 한 판 이긴 경험이 있고요. 네, 그때 아주 대어를 낚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자신감 있게 임할 겁니다. 네. 3국 속기대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3대1로 김승재 선수에게 앞서 있네요. 네, 워낙 좋죠. 요즘에 거의 질 것 같지 않은 기세를 보여주는 신진서 선수. 팀의 주축입니다. 네, 4국 속기대국 박정환 선수와 김명훈 선수 이 대결도 정말 기대가 크네요. 네, 김명훈 선수 역시 너무 좋아요, 올해. 네, 상당히 좋고 농심배 대표로도 발탁이 선발됐-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롭죠, 이 대국이요. 네, 마지막 속기대국인데요. 강유택 선수가 3판이나 앞서 있어요. 네, 이것은 좀 기풍이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네. 박진수 선수가 KB리그에서 아주 좋지만 상대 전적 0대3. 오늘은 좀 힘든 승부를 이겨내야 됩니다. 네, 오늘 오더 쭉 확인해 봤는데요. 화성시 코리오가 조금 오더를 잘 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양내 개인 김명호 선수와 박진소 선수가 어떻게 보면 박정환, 강유택 상당히 강한 선수 그리고 네.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선수들과 그렇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정관장이 오늘 경기는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임해야 될 겁니다. 네, 과연 화성시 코리오 팀이 연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화성시 코리오와 정관장 황진단의 6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가까이 보이는 선수는 이제 한국 바둑의 레전드 이창호 이창호 선수죠. 선수를 볼 수 있었죠. 네, 최지영 선수와 한승주 선수가 장고 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올해 좀 좋지가 않아요. 리그에서도 1승 3패. 2017 시즌 전체로 보더라도 썩 좋진 않거든요. 좀 뭔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창호 선수가 보입니다. 상대는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선수입니다. 정관장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이제 이창호 선수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진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정관장의 이제 마스코트, 좀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국 오늘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승재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삼국 속기 대국입니다. 네, 상당히 빠르죠 손이. 네, 또 기세로 또 더 빨리 도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심하게 빨리 끝나면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 빨리 두더라고요. 뭐 신진서 선수는 이제 꼭 속기 대국이 아니더라도 1시간 대국, 3시간 대국 다 마찬가지로 좀 빨리 드는 편이에요. 그만큼 좀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의 한 수 한 수에 대한 믿음감이 아주 높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손빠르기로는 김승재 선수가 사실 뒤지지 않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또 김승재 선수는 또 저희 아버지 제자기도 했었고 아, 뭐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제 좀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도대국을 좀 해줬거든요. 네. 근데 김승재 선수 아버지도 항상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국을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보다 더 빨리 돕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시더니 너는 어떻게 맨날 지면서 사원님보다 더 빨리 돌 수가 있냐. 막 옆에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군요. 근데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수가 빨리 보이니까 뭐 그게 손이 계속 나가는 거죠. 저도 좀 놀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더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네.
김승재 선수는 흑번보다 100번이 더 괜찮아요. 좀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봐도 되는 편이고 주도적으로 둔다기보다도 같이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것을 즐겨 두거든요. 기풍상 100번이 좀 더 맞는 편이고 신진서 선수야 뭐 흑번 100번 뭐 가리지 않고 강하죠. 재밌는 것이 정관장 황진단 팀의 신진서 선수와 한승주 선수가 농심배 이제 예선 결승을 네. 앞두고 있잖아요. 또 김명호 선수는 이미 또 발탁이 됐고 네. 최소는 아니지만 이제 2명의 이제 선수를 국가대표로 이제 발탁을 하는 거죠. 네. 국가대항전 연승전 5명씩 뽑기 때문에 예선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대회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선 결승까지 올라 있는 한승주 선수와 신진서 선수입니다. 김승재 선수가 사실 붙이는 정석을 상당히 즐겨 쓰는데 저는 뭐 노타임으로 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살짝 뜸을 들이네요. 워낙 좀 실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정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이런 수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물론 이은수로는 호구를 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좀 의식이 됐을까요? 거의 이런 경우에서 손 빼는 수를 못 봤는데 네. 이제 김승재 선수도 뭔가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런 포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보고 비틀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붙임을 당한 것은 사실 실리로는 상당히 큰 자리예요. 네. 누가 먼저 붙이느냐에 따라 귀의 집주인이 바뀌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의외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 팀도 김승재 선수만 좀 살아난다면 앞으로 또 좋은 성적을 또 거둘 수 있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모든 팀이 그렇지만 이제 허리층이 중요해요. 네. 아무래도 1, 2지명은 그 또 평균치가 있어서 네. 항상 어느 정도는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3, 4지명은 그 변동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3, 4지명이 잘해줘야지 이제 팀이 이제 강한 것인데 정관장 황진단 팀은 이제 5지명까지 잘해버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최강팀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역시 오지명의 반란이 뜨겁습니다. 네, 그만큼 좀 상향 평준화가 돼서 5지명이라고 해서 뭐 1지명이 뭐 무조건 이기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뭐 박진수 선수를 봐도 그렇고 네. 또 SK 앵크린의 박민규 박민규 선수도 선수. 그렇고 뭐 포스코 캠텍의 윤찬희 선수도 네. 차츰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오지명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은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박민규 선수는 신진서 선수와 더불어 5연승으로 또 개인 부문에서 네. 1위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팀의 보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박민규 선수가 없었더라면 SK 앵크린이 지금 2위 자리 못 있거든요. 네. 시원하게 대사정석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붙여서 둔다면은 이렇게 눌러간 다음에 근데 이쯤 벌려두면은 백이 상당히 또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제 이것이
김승재 선수의 주문이고 그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붙여서 흑도 비틀어 가고 있습니다. 끼우는 수도 있지만 젖혀서 조금 더 간단하게 네. 두어가네요. 축이 좋기 때문에 이제 축이 흙이 좋다면 막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와 끊었을 때 이 축과 이 젖히는 것이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밀거나 쌍랩을 쓰고 벌리거나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근데 비율은 좀 미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밀고 입구자. 네, 찝어간다면 아예 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김승재 선수가 이제 팀의 사지명으로서 현재 1승 3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삼지명 최재형 선수도 1승 3패로 좀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만 이제 4전 전승으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 전체적으로 지금 3, 4, 5지명이 1승 3패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붙여서 붙이는 수는 저는 처음 봤는데요. 네, 최근에 좀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젖힌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네. 두고 이제 민다면 젖혀서 조금 더 활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붙인 수의 의도죠. 네, 백도 뭐 젖혀두고 네, 뭐 발빠르게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귀의 가치가 좀 작아졌거든요. 그냥 입구자를 두는 것보다 지금의 붙인 교환이 더 이득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둔다면 이제 이쪽에 급소를 먼저 네.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편이 흑으로서는 훨씬 낫죠. 네, 지금은 백이 뭐 이한음 살린다거나 이쪽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고 뛰고 교환돼도 이 교환이 꼭 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을 돌리는 편이 낫고 그것이 이제 하변이 되느냐 아니면은 우변이 되느냐 그 선택지에서 김승재 선수는 이제 하변 쪽을 진행시켰습니다. 좌하기 쪽에 흙이 또 젖혀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백도를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돌과 이 돌이 다 약한 돌이었거든요. 네. 반대로 이곳을 맞는다면은 꽤 양쪽으로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갈 겸 그리고 집으로 만들 겸 네, 좋은 자리를 뒀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제 우변 쪽으로 손이 오겠네요. 네, 한 이 정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좀 확실하게 둔다면 이 수로는 이제 낮게 들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나중에 침투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밀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김승재 선수의 생각입니다. 눈목자로 조금 더 귀 쪽을 중시하는 수를 선택했네요. 백이 뭐 한 수의 자리를 잡긴 힘들다. 물론 이렇게 둘 수는 있지만 끊어 잡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별것은 없거든요. 네. 모양을 크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아예 우상귀 쪽으로 자리를 했네요. 뭐 저라면 일감은 이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는 좀 귀를 중시하는 이 눈목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변도 상당히 크죠? 네. 네, 이 정도 벌려준다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아니면 좀 견실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날짜로 둘 수도 있어요. 네, 상변인데 한 칸 더 이쪽으로 향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우변까지도 조금은 견제를 더 해보겠다. 그리고 다가온 자세가 3산에 비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멀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침투라기보다도 이제 걸쳐가기에는 좀 괜찮죠. 걸쳐온다면 이제 붙이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잘게 쪼개가면서 두겠다라는 것이 지금 벌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상변에 벌리자마자 실시간 스코어가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네요. 우아기 쪽에서 백이 약간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본 거겠죠. 네, 이 정도면은 포석이 좀 괜찮게 짜졌다. 그리고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백이 좀 가볍게 이도들이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는 돌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벌림이 지금으로서는 제격이네요, 보니까. 적절한가요? 네, 적절한 벌림이었습니다. 흙도 이제 이쪽으로 걸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이쪽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 백의 의도예요. 귀도 지켜냈고 전체적으로 바둑이 좀 잘게 쪼개지면서 네. 그게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걸치지 않으니 날일자나 한 칸을 받아서 한 발 더 멀리 간 것이 더 이득으로 또 작용을 하잖아요. 네. 둘 다 싫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3점을 파버렸네요. 정말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네. 지금은 백이 어느 쪽으로 막아갈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막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요. 민다면 이제 전개를 해서 이 편이 보통이긴 한데 여기를 또 짚어가는 게 또 마음에 들진 않아요. 또 흙 입장에서는 이 어깨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통이라면 그쪽인데 선수를 뽑고 이 어깨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신진서 선수도 3-3 침입을 결행한 것은 상변에 있는 백돌이 3선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로의 의도를 좀 비틀어 가면서 자신의 페이스로 만들려는 이제 보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선수가 1라운드에서 이제 한국물가정보팀의 안국현 선수를 꺾고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했었는데 2, 3, 4라운드에서 류민영 선수와 이동우 선수 그리고 이원효 선수에게 내리 패하면서 좀 지금은 심적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만난 상대는 또 가장 또 잘 나간다는 신진서 선수. 이 4연패까지 당하면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늘고 두는 것은 어깨가 보이니까 아예 젖혀놓고 젖혀서 뒤에서 좀 살려주는 것은 허락하는데 이 좌변 페이스는 내 쪽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2단 젖혀서 막은 자리가 아무래도 좌변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네. 지금 막는 것은 이제 흙도 잡을 수가 있어요.
따내면 따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또 좌변을 흙이 또 괜찮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끄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받으면 그때 맞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받을 바엔 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변 쪽이 백이 막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변은 백집이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아직은 뭐 확실하게 집이라고 볼 수는 네. 어렵죠. 나중에 막으면 또 괜찮아요. 밀고 이제 느는 수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또 좋은 모양이 형성됩니다. 백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좌변이 큰 자리였기 때문에 흙이 벌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백이 바로 막아갈 수도 있나요? 네,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3 나도 한번 파보자. 이 자리도 지금 떠오릅니다. 네. 지금 보기보다 큰 자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데 있는 것도 셋, 보기보다 상당히 크거든요. 다섯, 이제 반대로 흙이 오는 것과 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물론 지금 당장이야 네, 지금 3-3에 뒀지만 이 자리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통은 넓은 쪽으로 막아가는데 지금은 상변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쪽으로 막아갔네요. 이제 이쪽으로 막는다는 것은 귀를 좀 지켜내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밀고 젖힌다면 2단 젖혀서 이제 한 점을 희생타로 귀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둘, 셋, 그리고 이 위치가 뭐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네, 흙의 생각입니다. 근데 백도 뭐 그렇게 불만은 없어요. 그 정도로 진행시켜도 선수로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네. 한 점 빵따냄 하는 것도 크거든요. 네, 상당히 두터워요. 이렇게 진행시키고 선수 뽑고 또 다른 데를 둘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우변을 둘 수도 있고 30초. 하나, 네, 이 짤이 있는 것도 상당히 네. 큽니다. 넷, 다섯, 여섯, 네, 막는 자리도 크고 지금 큰 자리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흙이 둔다면 뛰는 것이 아니라 붙이거든요. 젖히면 치받아서 백이 이어야 되는데 선수로 집으로 이득을 받고 재차 약점을 또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둘, 셋, 그런 의미에서 큰 자리고요.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네. 실시간 스코어가 다시 5대5로 바뀌었는데요. 음, 그렇다면 좌상기 변화는 흙이 불만이 없었던 네. 거군요. 좀 재치 있게 3-3을 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수순은 이제 뻔한데 그 다음에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둬야죠. 왜냐면은 이 장면에서 고민할 대상은 이제 백이기 때문에 네, 이 따낸 수를 바로 착점했다는 뜻은 다음 뒷자리를 어느 정도 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딜까요? 상변, 우변, 하변. 하변은 좌하기 쪽이죠. 좌하기 쪽 네. 세 군데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집도 큰데 다음에 침투가 꽤 강력해요. 네. 하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자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다섯, 뭐 무난하게 둔다면 우변인데 일곱,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둡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좀 어려운 게 두는 수가 좀 공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흙이
압박을 오면 그때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흙이 이쪽을 압박하기엔 부담스럽거든요. 벌렸을 때 잡기가 힘들어요, 네. 이거를. 그런데 지금의 바둑은 김승태 선수는 이 정도로 좀 여유 있게 두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잊고 나서 이으면 이제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벌리는 것이 상당히 또 좋은 형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자꾸 여기만 들어오는데. 그 수가 또 두어지면 하변의 백 모양도 좀 타격을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이 응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싱거운 것 같고 이제 이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처리만 된다면은 뭐 백도 나름대로 이제 처리를 한 것인데 이 자체로 득이에요, 흙이. 이렇게 교환시키는 것 자체가 이 좌변이 완벽해져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있는다면 이렇게 침투하는 수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막아간다면 이렇게 치박 젖혀서 아예 집을 도려내는 작전이죠. 네, 선택의 기로인데 물론 아까처럼 이제 붙여서 선수로 처리된다면은 두고 싶은 자리긴 해요. 근데 아마 지금 당장은 이쪽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붙인다면 백이 손을 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바로 착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둘, 셋, 넷. 그렇게 침착하게 막아둡니까? 물론 이제 확실하게 살아두는 의미도 있고 아까처럼 믿고 나서 벌리는 진행도 막았고 이제 침투를 노리겠다는 뜻이죠. 이 마건수는요. 네, 전반적으로 30초. 지금 딱 5대5 스코어가 맞듯이 네. 셋.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매월 월간 MVP를 선정을 하는데요. 네. 그달에 가장 우수한 경기를 펼친 그리고 또 팀 승리에 기여한 공이 가장 큰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과연 저번 달에 받을 MVP는 누가 될까요? 수상자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KB 바둑리그 월간 MVP를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기원의 박정근 마케팅 실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수상자는 정관장 황진단의 삼지명 김명훈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명훈 선수 만나서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해 볼게요. 월간 MVP로 선발됐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올해가 아니라 이번 바둑리그 처음으로 월간 MVP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소감이 그러니까 좀 기분이 매우 좋고요. 이번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KB리그뿐 아니라 전체적인 승률이 85%나 되세요. 또 농심배 대표 선수로도 뽑히셨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뭔가요? 올해 그러니까 초반에 성적이 좋아서 계속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이 승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올해 목표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바둑리그 팀 성적이 매우 좋은 만큼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게 일단 가장 클 것 같고요. 이번 한 10승 이상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끝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올해 많은 사랑을 받은 김명훈 선수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KB 바둑리그 월감 MVP의 김명훈 선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월간 MVP를 받은 김명훈 선수. 네, 워낙 굉장히 좋죠?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 뭐 너무 행복하죠? 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돌아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신진서 선수와 김승재 선수 어떻게 보면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승부처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3-3으로 막아가자 이제 김승재 선수가 밀고 끊어버렸어요. 자, 늘고 네. 이제 이 자리를 이음당하면은 집도 크지만 나중에 계속 당해요. 젖혀 이었을 때 30초. 는다면 하나, 이 요속 두 점을 단수로 쳤을 때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이 치중으로 인해서 네. 대마가 걸리기 때문에 여덟, 이곳을 끊어 잡았고요. 그러자 한 칸을 띄어서 이 두 점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진서 선수는 2점을 좀 가볍게 처리를 했네요. 네, 계속 움직이자니 일방적으로 쫓기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예 손을 돌려서 자체 좋은 자리죠. 이 자리에 둬서 붙이는 수도 노리고 또 다음에는 이 돌이 있는 만큼 움직이기가 더 좋아져요. 네. 움직이는 수를 노리고 30초. 또 자체로도 흙의 모양을 좀 키우는 셋, 더 네. 복합적인 다섯, 의미가 있는 수라고 볼 수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자, 그러자 그 자리도 상당히 좋죠. 반대로 단수를 맞는다고 치면은 흙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백이 느는 것도 상당히 두터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가네요. 뭔가 좀 이쪽을 노릴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벌려두면서 그냥 자신의 모양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바둑 의외로도 미세한 바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서로 불만 없이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아마 전투가 네. 시작된다면 하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백이 계속 여덟, 지키지 않고 마찬가지로 큰 자리로 간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는다면 이제 그렇게 둘 데가 없어서 하변 쪽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도 좀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백이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다음에 젖히는 수가 상당히 크고 단수를 친다면은 임시 방편이 된 만큼 득이거든요. 네. 근데 좀 신경 쓰이는 것은 이제 호구를 쳤을 때 늘어가는 게 좀 셋,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다섯, 양쪽 다 여섯, 약하기 때문에. 일곱, 그래서 이 교환을 하려고 하네요. 이 활용을 시켜두고 나서 손을 빼겠다. 근데 사실 그게 늘었을 때 두더라도 되는 교환이긴 한데 일단 어차피 이 정도로 모양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환하고 지키는 것은 조금 느려 보여요. 아무래도. 네, 이거 조금 그쵸. 교환이 아쉬울 것 같기도 30초. 한데요. 네, 그쵸. 이 교환도 둘, 좀 아쉽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여덟. 좀 스피드를 내야 됩니다. 흙이 지금 알고 보면 사기생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네요. 소리 소문 없이 차지했는데 그러네요. 백 입장에서는 사기를 뺏긴 만큼 좀 스피드를 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구 쳐서 교환이 된다면 이제 막아가서 변을 좀 차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호구를 친다면 흙도 당장은 단수를 안 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큰 30초. 자리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중앙으로 가네요. 근데 중앙 갈 것이라면 이 교환을 했어야 했나요? 흙이 조금 두터워진 감도 있는데요. 네. 이 교환 안 했으면은 다음에 한 칸 띄었을 때 꽤 위력적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어차피 흙이 후퇴를 해야 된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긴 한데 같이 후퇴를 하더라도 이 교환이 되는 만큼 흙이 더 두터워요. 예를 들어서 는다면 아까는 이었어야 되는데 셋, 지금은 호구로 받을 수 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그만큼의 좀 차이가 여덟, 있습니다.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좌변에 붙인 교환이 조금은 악수였을까요? 실시간 스코어가 흙이 약간 또 앞서 있는 걸로 또 바뀌었네요. 네, 확정 가는 흙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백이 좀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화변도 확실치 않고요. 그런 면에서 흙이 두기가 좀 더 편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30초. 근데 좀 느슨하게 두다 보면 또 백이 또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넷, 다섯, 또 여섯, 지금은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아홉, 뭔가 좀 이 열. 3번 남았습니다. 날짜는 백도 이제 끊어서 전투가 일어날 텐데 글쎄요, 이것도 젖혀서 싸운다면은 또 싸울만해 보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뒤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네. 삼 30초. 하나, 둘, 그쪽을 아예 두텁게 처리를 합니까? 한 점을 제압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렇게 늘어두는 것이 네. 이제 한 칸 띄었을 때 이쪽 돌에 대한 위력이 어떻게 보면은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내 돌을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 후속 수단이 백도 쉽지 않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30초. 글쎄요. 하나, 둘, 셋, 조금은 여유 있는 선택으로 다섯, 보여지긴 합니다. 여섯, 일곱, 백도 일단 여덟. 뚫고 나서 늘 때 네, 이쪽을 그래도 좀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백이 이쪽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이 두 점은 어떻게 보면 살려 나가보기가 힘듭니다. 네.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어떻게 이제 셋. 정리하느냐가 네, 좀 문제일 그게 것 문제예요. 같은데요. 좀 약간 이런 수들이 좀 느슨해 보이니까 아예 더 키우는 수로 그래서 이런 장면이 너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감각적으로 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중앙에 두는 수들이 확실히 이제 집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어렵기 네. 때문에 이게 좀 두터운 듯도 얇거든요. 네. 30초. 갈라 나온 다음에 나중에 붙이는 수로 또 노릴 수가 있어요. 넷, 이 자세 나오면 흙이 상당히 여섯. 괜찮잖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 이렇게 두는 수는 이제 밭전자를 가르고 나와 달라는 뜻인데요. 네, 그쵸. 네. 나온다면은 미는 수가 듣기 때문에 네. 붙이는 수가 제격이죠. 그러니까 뭔가 백이 정수는 이쪽 원저를 두는 게 정수 같긴 한데 이 수로요. 이 판단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느슨해 보이기도 하고 30초. 그래서 김승재 선수가 둘, 이쪽으로 두 칸을 셋, 떴는데 넷, 사실 이 흑도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거든요. 네. 이 수는. 일곱, 여덟. 좀 두터움을 삭감한다는 의미가 남았습니다.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백이 밭전자를 가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백두점이 좀 뜨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이쪽 나오는 수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거든요. 연관성을 둬서 한 칸만 뛰더라도 나중에 양쪽이 좀 신경 쓰이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30초. 이 나가는 수가 크게 위력적이지는 않지만 셋, 나중엔 넷, 부활할 수가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그쵸, 지금이 어려워요, 백이. 약간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에 대한 후회를 냉정하게 이쪽으로 뛰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쪽을 가르자니 밀었을 때 대책이 없고, 그리고 뭐 붙이는 수를 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교환이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넷, 끊으려면 날짜를 다섯, 건너 붙이는 네. 것밖에 없습니다. 일곱, 교환 자리를 연결을 강요하는 수죠. 네, 이렇게 이어만 준다면 활용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꼭 득인가요, 근데? 있는 수로 인해서 백도 좀 더 약해지긴 했거든요. 네. 물론 흑이 잊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이게 30초. 끊는 자세가 둘, 이 형태가 꽤 셋,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밀거나 뭐 날짜도 있었고, 네, 과연 득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끊는 수도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모양을 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 나가는 수를 계속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물론 이 수로 인해서 나가는 수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거의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뭔가 애초에 이 돌의 의미는 내 모양도 키우고 흙 모양을 제한하자. 30초. 그리고 이 수의 의미는 내 모양을 더 키워보자. 셋, 그런 뜻으로 됐는데 다섯, 이 수 하나 왔다고 여섯, 지금 일곱, 갑자기 지켜야 되거든요. 여덟, 아홉. 약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백에게 중앙을 좀 맡기기가 싫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네, 뭐 다음에 백이 이 자리를 둔다면은 네. 이제 봉쇄입니다. 자충이 걸려 있어서 10초. 하나, 나중에 끊기면은 잡혀요, 오히려. 셋, 그래서 그게 넷, 나오기가 쉽진 다섯, 않거든요. 여섯. 그래서 네, 이곳을 두면서 이 따냄을 강요를 한 거죠. 네,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젖혀서 두는 순간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는 것은 좀 느려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끊었다는 것은 이곳을 받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여전히 하변이 좀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네. 하변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네, 그냥 띄어서 정리를 합니다. 자체로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예요. 네. 뛰는 수와 차단을 엿보고 있거든요. 네, 베개 모양도 좀 정비를 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띄어서 이제 이 형태가 전체가 미생이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수네요. 30초. 하나, 네. 둘, 셋, 다만 이제 나중 이쪽이 다섯, 사실 여섯, 일곱, 늘고 나서 이 여덟, 넉점을 공격하는 열. 이 기세상 젖혀야 번 되는데, 네, 젖히는 수가 정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수는 느는 수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에 듣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넉점이 탈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돌이 생기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둔다면 늘어서 30초. 하나, 견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곳을 봤을 때 좀 날짜로 간다든지 해서 좀 탈출한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주도권 싸움이죠. 흑도 이곳을 받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급소를 짚어가면서 여전히 백을 추궁하면서 흑을 좀 타개하겠다,
그런 뜻이죠. 백도 그냥 받아주기는 좀 네, 싫은데요. 싫죠. 네. 30초. 아마 이쪽 받아줄 일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밀겠죠. 넷, 일단은 다섯, 여섯, 또 이렇게 일곱. 끊는 것이 벽이 이어지는 동시에 이쪽 연결이 생기잖아요. 또 젖혀서 끊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흑도 계속 중앙으로 행마를 네, 뭐 할 것 젖힌다든지, 같은데요. 네. 네, 는다든지. 이제는 또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킬 맛은 안 나요. 계속 밀어가거나, 네, 이쪽을 붙인다거나, 뭐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돌이 약하지 않냐라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 내 돌이 더 약해 인정 그러면은 또 주도권에서 밀리는 네. 것이기 때문에 둘, 셋, 넷, 지금 붙여가고 다섯. 싶습니다. 예, 그 자리를 가고 싶어요. 흑도 사실은 이쪽에 차단되면 전체가 얇고 다음에 호구 맞으면은 귀도 귀지만 이도 자체가 또 약해져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 네, 급소죠. 이렇게 되니 중앙의 흑도 많이 튼튼해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 돌을 살려 나옴으로써 다시 이쪽을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부차적인 또 효과가 있거든요. 둘, 셋, 넷, 아, 지금 바로 호구 칩니까? 네, 상당히 큰 자리예요. 네, 호구를 치기 전에 저는 2단 젖혀 두고 나서 글쎄요, 호구 치는 것이 어떤가 싶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미리 머리를 못 내밀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반격까지도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뛰어나간다면은 30초. 과연 하나, 이쪽을 뚫어갈 수 있을지. 셋, 넷, 연결하면 같이 피해가 크거든요. 네. 네, 지금 이어간 자리도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 자리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중앙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쪽 잡히면은 집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호구가 상당히 이제 큰 자리라는 것이 이제 공짜로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붙여서 괴롭힐 수도 있고요. 날일자로 달린 신진서 선수의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자리를 선수로 당하니까 집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제 좌변이 그래도 많이 깨졌네요. 네, 이젠 집으로 흑이 앞서 나간다고 말하기가 하나. 힘듭니다. 둘, 셋, 그렇다면 이 중앙 주도권 싸움에서 여섯, 반반 싸움만 나더라도 여덟, 아홉, 아 이제 도망가잖아요. 이제 반반 싸움만 나더라도 이제 벽이 할만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진짜 이한수가 지금 형세가 벽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 그 한 수가 되겠어요. 아예 이 교환도 하지 않고 뛰어가면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아, 그래서 더 복잡하게 이끌어갈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곳을 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씌워서 A, B를 보자 이거죠. 이쪽 씌우는 수와 이쪽 씌우는 수. 네. 그것이 지금 신진서 선수의 생각이고 이곳은 받지 않는다면은 이제 패가 아니라 늘어서 그냥 잡힙니다. 네. 네, 막는다면 단수 쳐서 30초.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날일자를 둘 텐데 이제 문제는
글쎄 여기 호구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자세가 이쪽을 두더라도 다시 차단해서 이곳은 나중에 좀 작게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둬야 될지 아니면 이곳을 늘어야 될지 혹은 이렇게 씌워야 될지 아무래도 이 수는 좀 호구가 너무 좋아서 좀 고민이 되네요. 30초. 하나, 둘, 이도 저도 아니고 정비를 합니다. 뚫는 자세도 두터워 보이긴 하는데요. 네, 뭐 상당히 두터운 자리인데 네. 눈에 보이는 이제 공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스톱을 했거든요. 좌변에서 전투가 좀 어렵긴 했지만 행마가 그래도 100이 좀 좋았던 걸까요? 실시간 스코어가 30초. 다시 하나, 또 아. 5대 5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섯, 일곱, 네, 여덟. 지금은 흙이 집으로 앞선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좌변이 많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네, 오히려 집으로는 100이 괜찮은데 다만 전체적으로 100 쪽에 좀 얇아요. 역시나 이 붙이는 수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네. 그랬을 때 네, 이렇게 단수가 듣기 때문에 이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 돌도 못 살아 있고 흙이 이제 정비를 했으니까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섯, 백 입장에서도 뭔가 급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열. 동시에 정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흙이 뚫은 자세가 많이 두텁네요. 네. 여기도 두고 싶고 이 자리도 상당히 좋아요. 네. 연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30초. 좋은 모양을 만들 수 하나, 있거든요. 둘, 근데 역시 하변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 붙였을 때 응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둬서 이제 이교환을 안 했다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죠. 이교환하고 둘 수도 있었는데 이 있는 수로 인해서 귀가 살아있다. 그런 뜻인가요? 붙이면? 치받겠다는 건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30초. 하나, 두 점을 희생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셋, 넷, 그런 뜻이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계속해서 잡으러 가긴 어려웠고 이 정도로 좀 추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흙이 뭐 이렇게 둔다면 살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백이 이거는 안 되죠. 네. 물론 늘어서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30초. 그런데 백도 정리가 좀 네, 깔끔해지지 바로 않나요? 그것이죠. 이제 넷, 백이 이곳이 선수가 되거든요. 네. 일곱. 그러면 이제 이 붙이는 수가 위력이 좀 사라지는 겁니다. 아예 어차피 사라질 거 이교환을 하고 늘어서 두는 것이 집으로 이득이다. 네, 그런 생각이네요. 네, 지금의 판단이 정확해 보입니다. 백은 입구자로 연결하나요? 근데 입구자가 좀 신경이 쓰이죠. 붙이는 수가. 30초. 네, 여전히 이렇게 끊어갔을 때 이제 촉촉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이 수가 아닌 이 위치가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좀 견뎌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치고 이어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변을 백이 선수로 좀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그래도 나중에 당하긴 당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주 급한 자리죠. 이 자리를 둘 수 있다는 네. 것이 백의 위안으로 봐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네. 가장 눈에 띄는 자리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집의 윤곽이 드러났죠. 7, 12, 22, 24, 26, 27. 네, 한 37쯤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43집, 7집, 12. 30초. 여기가 한 20집 봐야겠어요. 셋, 37. 다섯, 네, 이 두 점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덟, 아홉. 지금 살리네요. 그쪽이 잡힌다면 좀 백이 또 두터워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리예요. 네. 이제 이곳을 붙여서까지 둘까 말까 고민을 한 겁니다. 받아준다면 그때 막으면 확실히 득이거든요. 네. 근데 붙일 때 이곳을 반발하고 이렇게 이쪽을 받아주고 이것이 싫어서 두 점이 더 요석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나간 것이고요. 백도 뭐 늘어서 두겠죠. 다음 자세는 흑도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기도 싫고요. 다섯, 뭐 막아서 두거나 해야 되는데 물론 당장은 이수는 안 둡니다. 당장 안 두겠지만 나중에 좀 신경 쓰여요. 이쪽을 천수로 두는 것이. 물론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백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당장은 아마 두진 않을 겁니다. 이제 큰 자리는 이제 막는 자리도 크고요. 이것도 상당히 커요. 여기 지금 초반부터 큰 자리인데 네. 30초. 하나, 둘, 네, 여기는 이제 집으로는 이쪽이 훨씬 큰데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곳을 두는 겁니다. 다음에 한 점 빵단에 마는 것도 크고요. 네, 이 자리도 크죠. 근데 아마 흑이 이쪽 때리진 않을 거예요. 상변을 먼저 갈까요? 네, 이곳을 둬야 되는데 근데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역시 이 자리입니다. 어깨 짚어가면서 백의 30초. 전체적인 약점을 좀 보는 것이고요. 셋, 아, 근데 여기가 다섯, 어? 야, 그런 자리가 있나요? 이수는 완전히 백집을 깨겠다는 뜻인데요. 네, 이거는 아예 폭발을 시키겠다.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저 수가 가능하면은 10초. 이봐도 갑자기 셋, 소용돌이 치겠습니다. 네, 김승재 선수 하변 처리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